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멋지고 좋은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침이 빠르지 않게 좀 느리게 뜨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요즘 그러시죠? 매일매일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을 때일수록 경계감도 같이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아주 재미난 날이에요. 어제 오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네트 옐런이 점차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네트 옐런이 재무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마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나 급락을 하면서 1800대 중반까지 쫙 밀렸어요. 2000이 넘었던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낮지 않아요. 박스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WTI 기준으로 대략 한 30달러 후반에서 42달러 정도 되어지던 박스권 흐름이 살짝 위로 깨고 있어요. 물론 백신이 등장했기 때문이긴 한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라는 것도 한번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브라질 보베스파도 1.26%가 올랐습니다.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물론 백신 때문에 그렇긴 하죠. 지금 백신 집단 면역이 내년도 중반쯤이면 이제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내년 5월 정도면 70%의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 영어로 consensus, 이게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차원 높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해, 증시각도기 TV에서 함께합니다. 보통 이러고 나면 이제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광고가 없네. 그리고 광고를 줘도 뭐 이렇게 영상을 끼울 만한 기술이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기술지라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 끼워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막 멋있는 거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광고가 하나 있어야.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내용으로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너무 늦게 올라가서 화질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금값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오늘? 네. 자, 금값부터 얘기 한번 해보죠. 금값이 2%나 떨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금값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원자재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은하고 다르게 원자재로서의 성격이 얼마나 셉니까? 별로 안 세죠. 물론 이제 모든 휴대폰에 금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금이 있어. 여러분의 휴대폰 금광이야, 금광.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그 횟집 가면은 이렇게 깔아주는 이 금가루,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휴대폰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산업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걸 산업재라고 보기. 그럼 뭐예요?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전자산이 약세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야 이해가 됩니다. 금값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할 때 언제 좋아요? 전쟁 났을 때 최고지. 전쟁 나서 들고 올 때, 피난 갈 때 뭐 다 필요 없고, 현금이고 뭐고 막 다 필요 없고, 금덩어리 들고 가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단일한 부피로 최대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 전쟁 때 아주 효용을 발휘하죠, 금이. 그런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금값의 약세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금은 안전자세가 약세이다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는 위험자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오늘 물론 이렇게 금값이 약세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달러가 일부 강세가 되어지면서 나타난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0.2% 정도 올랐습니다만 엔화 기준으로 0.6%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값이 떨어졌다. 오케이. 오늘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그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른 데는 뭐가 있었죠? 네, 달러 가격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그리고 아시아권 강세, 이 흐름들의 근원은 무엇이다? 달러 약세에 있었어요. 그럼 달러 약세면 당연히 금값은 뭐야? 달러 약세, 달러의 그 카운터 파트너가 되면서 금값이 강세여야 하는데, 너무 말을 세게 했더니 침이 나오네. 자, 근데 못 보셨죠? 네, 근데 금값이 약세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지금 글로벌 자금들의 생각이 뭐냐면, 달러 약세, 그건 인정해. 그렇게 될 것 같아. 달러 약세로 가. 그래, 달러 약세에 나는 투자할 건데,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거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거야. 왜냐면 이게 그동안, 근데 위험 자산 왜 투자해?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이 진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시장이 좋아졌다. 시장이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년도에 완전 좋아져. 완전 좋아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이 그 뭐고 필요 없어. 많이 오를 자산에 난 뛰어들 거야. 대표가 비트코인이 어제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를 근처까지 갔죠. 몸통 기준은 거의 사상 최고치야. 18,000불. 네. 위험 자산. 난 많이 먹는 쪽으로 달려가겠다. 완전 위험 자산으로 가겠다. 안전이고, 필요 없어. 나는 돈 벌 거라니까. 잡지 마. 나 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로 쫙 갔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강세,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이 강세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달러 약세는 뭐예요? 달러 약세는 통화 간의 관계야. 지금 못난이 삼형제라고 표현했죠. 못난이 삼형제 누구 있어요? 일본 eng, 유럽 유로,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못난이 삼형제의 누가 못났냐 경쟁이 환율 약세 경쟁으로 막 드러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부각됐다? 네, 아시아권 위안화와 원화가 부각되면서 강세가 갔고 이로 인해서 자본이 더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즉 달러 약세는 약세인데 이게 통화끼리 상대적인 약세이다 보니 본격적인 인플레까지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본격적. 왜냐 서로 약세니까. 통화 가치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물건값이 올라? 물건값이 아직까지는 안 올라. 왜냐면 뭐 기술 혁신, 뭐 중국 제품 계속 팔리잖아요. 중국 제품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겠습니까? 미국 제품 사던 애들이 중국 제품 사면 인플레이션이 납니까? 안 나지. 더 싸니까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플레까지 오면 금값이 상승해요. 본격적인 물건값 인플레까지 오면 재화 인플레이션이 오면 저는 금값이 상승한다 봅니다. 이 상황이면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하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구도상. 근데 재화 인플레이션까지 와야 달러가 강세를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이 오늘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곰곰이 화장실에 앉아서 십몇 분간 생각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결론입니다.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네, 그래서 지금 금값의 약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래서고 물론 달러 약세가 다시 일어나면 가겠지. 금값이 다시 올라. 지금 오늘 약세는 달러 강세가 일부 나타난 것 때문에 반영된 거긴 하고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재화에 의한 인플레이션, 본격적인 물건값 인플레이션까지가 등장이 된다면 분명히 달러 값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 시계열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는 금값에 대한 투자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잖아. 금 언제 투자를 많이 했어? 2,000불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지금 벌벌 하는 거죠. 근데 가긴 가는데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는 못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박탈감을 느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미국 국채를 안 들고 있잖아. 미국 국채 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금은 그나마 나. 미국 국채는 진짜 그리고 달러 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시아 한국 사람 중국 사람으로 달러 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힘듭니다. 힘들어요.
5월 이후로 11%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점. 하기야 뭐 금물 달러로 2,000불에 샀으면 아 그분도 난공불락이네 진짜 만만치 않네요. 근데 원래 이 투자 자산이 막 흥분해서 들어가면 아 이거 되겠다 하고 흥분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다음 뉴스. 오늘 미국 시장 강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설명드려야지 이제 근원적인 흐름만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아침 시장이 뭐 벌써 10분이야. 어머 웬일이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예요? 네, IHS 마켓의 11월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오전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조업 PMI 지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56.7 나왔어요. 52 평균점 기준점인데 56.7이면 상당히 높지요.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서비스 PMI 57.7 나왔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근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내년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이렇게 나빴으니 이것까지 몽땅 내년에 다 반영될 거다. 그건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죠.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 가변성의 존재가 생각이죠. 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몸이 튼튼하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생각은 그렇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컨셉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컨셉은 뭐냐? 올해 못했으니 내년까지 몽땅 뽑아 먹을 것이다. 내년에 몽땅 할 것이다. 그걸 지금 땡겨오고 있는 거죠. 이번에 땡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증권사들 내년도 목표치 올해 웬만한 해서 절반은 올해 다 끝낼 거야. 12월 안에 내년도 목표치는 올해 12월 달에 끝나. 그럼 뭐야 내년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어제 진짜 전에 곰곰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또 저의 이제 멘토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저도 고민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자, 이렇게 지금 그 지수가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반등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 얘기까지 잠깐 하죠. 지금 백신 상황들이 뭐냐면 그 상황들은 지금 되게 안 좋죠. 스탠드 아일랜드에 임시병원 재가동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맥상으로만 보니까 자세한 내용 안 나는데 이거 굉장히 비참한 임시병원인 것 같아요. 사망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또다시 임시병원 재가동하니까 상당히 안 좋은 뉴스고요.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 주에 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 그 백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초고속 작전. 여기에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긴급 사용 승인 후 FDA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각주에 보낼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구의 70%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월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뉴스를 타전하였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채권 가격까지 얘기할게요. 채권 가격은 2년물 입찰 수요는 양호했습니다만 단기물은 양호했습니다만 상대적 단기물은 5년물은 입찰이 저조했습니다. 장기물로 갈수록 지금 입찰이 저조해요. 장기물 금리가 꿈틀꿈틀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채권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부 인플레 요소를 반영 중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채권 시장이 뭘까요? 인플레 채권에 절대 안 좋습니다. 네. 소시에테 제네랄의 수바드라 라자파, 인도 사람 같아, 미 금리 전략 대표는 투자자들은 주가와 상품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초안전자산인 미 국채에서 나가고 있다. 특히 연준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기업 뉴스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뉴스. 어제 이제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넷 옐런 FED 전 의장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고요. CNBC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넷 옐런에 대해서는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재임 당시에 S&P를 60%나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제넷 옐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죠. 제넷 옐런 남편도 교수예요.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이름을 다 까먹었네. 돌아서면 까먹어. 그러니 외국인 이름을 어떻게 외울 수가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지. 자넷 옐런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넷 옐런이 현재 미국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그 홍익희 선생님과 교수님과의 대담에서도 자넷 옐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서 보시죠. 이분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라고 홍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진보적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그 앞단에 벤 버냉키도 그렇고 제대로 월가의 영향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죠. 월가를 찍어 누르면서 제어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도.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이 정도 돼야 지지율은 막 엄청 나와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물론 간발의 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도 간발의 차냐 아니냐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입각 그 행정부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월가 조절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공산주의가 없잖아. 지금 공산주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 안 돼. 안 되면 뭐를 하겠어요? 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 돈을 풀 겁니다. 즉 일반 서민들한테 돈이 가게 할 거예요. 즉 부양책이 재무부발 부양책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재무부 쪽에 재무부발 부양책이 나타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네,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원자재가가 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근원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넷 옐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 번쩍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좀 심한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부양책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달러의 약세 일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주식시장 위험자산 선호도 그냥 증가할 것이고 네, 월가를 어떤 식으로 제어는 못할 것이고 이런 정도의 정리가 되는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자넷 옐런이 정말로 재무장관이 된다면 시장은 내년도에 올라갈 목까지 올해 상당 부분 땡겨서 내년도에 상승해야 할 만큼의 일부를 뺏어서 지금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10월 전미활동지수 0.83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높게 나왔어요. 전문가 예상이 0.23인데 0.83 나왔고 그 다음 전월에 0.3이 나왔는데 0.83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조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는 내년 경제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민주당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공화당하고 신속히 부양책을 합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달러는 오늘 유로화에 대해서 0.17%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0.6%대 거의 0.7%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로도 엔화에 대해서 0.5%대의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기업 뉴스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대신에 오늘 그거 말씀 못 드려요. 그 밑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S&P 지수 뭐 이런 거, 유로 지수, S&P 다우, 나스닥, 러셀 올랐습니다. 러셀이 좀 더 많이 올랐고 다우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은 조금 빠졌습니다. 종목별로는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할 때문인가요? 4.53%나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6.58%나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통주인 웰스파고 버크셔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 일반 빅테크 기술주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죠.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는 21년도 1분기 클라우드 기업의 인프라 수요가 상당히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지오 증권에서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아시아 서버 공급 체인을 알아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의 부품 OEM 주문이 상당히 활발해서 시장 반등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이 1분기, 내년 1분기 그 소요량이 상당히 이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1분기 중에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을 전분기 대비 10에서 15%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오히려 10%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급 안 좋다고 그랬죠? 2주 단 내외 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주 언더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버 증설이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면 공급 부족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공급 부족이니까 조금 오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의 예상이 생각보다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LA 덴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의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다. 물건을 사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ASML 아니에요? ASML이 20년에 만든 장비가 대략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추정하더라고요. 저기 그 어디 옆에 그 K 무슨 증권, KTB 증권인가? 거기서는 한 25대 하는데 삼성전자 15대, TSMC 15대 이상 갖고 간 것 같거든요. 두 군데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딴 데는 파운드리 EUV 공정 못 한다라는 거지. 얘네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2022년 이내로 차세대 3나노 칩 양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1160억 달러에 와 엄청난다. 1160억 달러면 120조가 넘는 돈이죠.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이것은 더 웃긴 거는 TSMC 목표와 일치한다. TSMC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그 EUV 공정과 그 미세 공정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연락에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전략 무슨 전략? 완전 아도 전략 이거를 TSMC가 아는 거죠. 같이 지금 그래서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MD하고 구글에서는 TSMC가 신규 칩 패키징 기술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2022년에 후공정 패키지 분야 3D 적층 기술이 적용된 SOIC 칩 양산을 개시할 거라고 합니다. TSMC가 잘 아시다시피 그 팬아웃 레벨 패키지에서 탁월한 패키지 능력을 가지고 가면서 확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갖고 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확 몰아낸 회사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패키징 칩 기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SOIC 칩이래. 이거 보니까 시스템 온 인티그레이티드 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OC였어요. 시스템 온 칩이었어요. 칩 안에 그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거 I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더 복잡한 거겠죠?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재미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유럽과 중국의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주가도 그래서 덕분에 폭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네, 나침반이 왔어. 오후에는 나침반과 함께 할 거야. 네, 오후에 여러분들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은 상당 부분 한국 시장에서부터 넘어간 겁니다. 이 말은 즉 뭐다? 미국 시장 상승 부분의 상당 폭은 반영을 했고 빅테크 기업들은 좀 빠졌다라는 측면에 보면 미국 장 상황은 한국 시장 자체에 그다지 오늘은 긍정적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워낙 요즘에 미국 시장과 따로 놀고 있고 역시나 중요한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거의 1조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13거래일 연속이고요. 구물론으로는 이제 6조가 훌쩍 넘어가고요. 월별로 증가 상승폭 양봉 사이즈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 보세요. 가장 큰 월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역대 중에 가장 큰 월봉이
뭐 퍼센테이지로는 아니겠지만 월봉 사이즈만으로 보면 진짜 빅 사이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찌되었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 나침반과 함께 여러분 만나러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신기록을 깨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너무 긴 시간이라 올라가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증시각도의 TV의 증시각도의 곽상준이었습니다. 안녕.